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으로 아르바 실버피크 SD-WAN 솔루션을 소개해드릴 이든테넷의 윤용식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왜 이 시점에 SDN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가를 따져보고 SDN 솔루션의 이해를 돕고자 SDN 개념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르바 실버피크 SDN 솔루션의 주요 기능과 제품을 설명드리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SDN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운데의 그림은 국제표준화기구의 OSI 참조 모델인데요. 크게 세 가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는 어떤 디바이스든 표준만 따르면 상호간의 통신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개방화는 이런 표준 프로토콜을 누구에게나 개방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층화는 물리계층에서 응용계층까지 7계층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계층화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에 있는 그림처럼 노 레이어 같은 모습일 텐데요. 이는 한 회사가 레이어 1부터 레이어 7까지 모든 기능을 다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준화와 개방화와 계층화를 표방한 OS의 참조 모델은 이기종 간이나 멀티밴드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였고 계층별 번호파로 네트워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하면 넘치듯이 필요 없는 너무 많은 기능들과 너무 많은 다양한 제품들은 오히려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호환성 문제는 물론 업체 간의 기술 개발 속도 차이를 가져와서 표준 프로토콜의 의미까지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들의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IEEE나 RFC로 시작되는 기능들이 절반 가까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능들이 몇 개나 될까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스위치 장비들을 볼까요? L2 스위치, L3 스위치, L4 스위치, L7 스위치는 물론 CN 스위치, 인피니티 밴드 스위치 등 참으로 다양합니다. 보안 장비들은 어떨까요? 방화벽, 웹방화벽, DB 방화벽, IPS, IDS, DLP 등 절반이나 거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보안 담당자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OSI 참조 모델 내부의 문제들을 짚어봤다면 외부 환경적 요인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10년 전만 해도 연례 행사에 불과했던 조직 변경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BIOD, IoT 등과 같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모바일이나 재택근무 등 업무 환경 변화는 네트워크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보안 위협의 증가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경계 보안의 한계입니다. 현재 주된 보안 아키텍처는 블랙리스트 기반의 경계 보안 모델입니다. 자, 블랙리스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웜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해커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해커는 알려진 보안 위협이 아니죠. 알려졌다면 벌써 콩밥집에 가 있겠죠. 자, 경계 보안은 이렇듯 알려진 보안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보안 위협에 취약하고 경계가 무너진 네트워크 내부는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IPS, IDS, APT 대응 시스템이 있다고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들 시스템도 알려진 행동 패턴을 가지고 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객밭을 크게 하면 탐지율이 떨어지고 적게 하면 오탐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또한 경계 보안 모델은 웨스트 트래픽이나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워크로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자, 오른쪽 구성도를 가볍게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사례 구성도는 국내 공공기관의 인터넷 관문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15종 이상의 시큐리티 디바이스들이 인터넷 관문을 불철주야 지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성 경우가 아니냐고요? 공공기관의 아주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그러면 잘 구성했다고 느낌표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물음표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자, 저에게 묻는다면 답변하기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경계번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시큐리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 사례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대안을 찾을 것인지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잠시나마 비용 절감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던 기업들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클라우드로 가는 여정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의 83%가 클라우드로 이동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웬을 포함한 네트워크 환경은 여전히 온프리미스 환경에 맞춰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회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에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소개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비용에 대한 고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저동 회선의 회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프레임 릴레이나 HM, MPLS 같은 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고비용의 고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로 거론되고 있는 원인들을 보면 데이터가 센터로 집중되게 하는 인프라 구조의 문제, 즉 백올링 문제가 하나이고요. 다음은 고비용의 MPLS 회선비 자체의 문제이고, 인프라의 복잡성으로 인한 관리 비용의 증가를 세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숨을 쉬게 하는 것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속도는 느리고 성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어딘가에 있을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들, 매년 증가하는 데이터 볼륨들, IoT 출현과 공격 대상의 확장에, 민첩성과 효율성 요구 증가에, 인터넷이 백본 네트워크가 되기를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사용자에 대한 정책 설정이나 배포를 중앙에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어플리케이션과 엔드포인트를 기준으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의 요구에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맨 엣지와 보안 시스템 간의 자동화가 필요하며,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사용자에 대한 글로벌 가이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SDN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첫 번째 세션의 주제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픈플로어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ONF에서는 SDN을 소프트웨어로 센터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센터, 제어가 핵심 요소로, 소프트웨어는 컨트롤러를 말하고 센터는 한 곳을 의미하며, 제어라 하면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닌 정책 설정이나 배포나 전송 경로 등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른쪽에 두 가지 구성도가 있는데, 먼저 위쪽에 있는 TCP/IP 네트워크를 보시면 모든 디바이스가 개별적으로 정책 설정이 되고 전송되고 제어를 담당합니다. 자, 라우터는 각자의 라우팅 테이블을, L2 스위치는
맥 테이블을 기반으로 전송 제어를 하고 정책 설정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장비에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각각의 하드웨어가 분산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SD에는 소프트웨어인 중앙의 컨트롤러에 정책이 저장되고 전체 네트워크를 제어하며 하드웨어인 게이트웨이나 리프 스파인 스위치는 단지 전송만을 담당하도록 하여 전송과 제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송과 제어의 분리를 통해서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첫 번째 세션의 주제인 SDWAN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DWAN은 브로드밴드 인터넷이나 4G LTE 또는 MPLS 등 다양한 해선을 이용하여 기업의 원거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술로 VPN과 동일한 강화된 터널링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 4G LTE 및 MPLS 등 다양한 해선을 한 대의 장비인 엣지 커넥트에서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비용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해선을 통해 유연한 확장성과 비용 효율적인 대역을 지원하고 보안, 권한, QS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류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프라이빗 라인 수준의 보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SDN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백본이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앞서 SDN과 VPN은 모두 암호화 통신을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 두 친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길은 아주 딴판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으나 암호화 통신 외에는 전혀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SDN은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사이트별로 해선 접점에 한 대만 설치하는 방식이지만 VPN은 P2P 방식으로 리모트 오피스만큼 센터에 연결점이 필요합니다. SDN은 동적 경로 선택이나 QoS 같은 성능 최적화 기능을 지원하여 VIP 요구 수준의 성능을 지원하지만 인터넷 VPN은 연결점이 증가하면 혼잡이 급증하고 장거리 전송 시 전송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SDN은 해선 이중화나 패킷 복원 기능을 통해서 해선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만 인터넷 VPN은 단일 네트워크 링크로 해선의 신뢰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합니다. SDN은 프로비저닝이나 오토메이션과 같은 기능을 통하여 원격지 구성이 용이하고 중앙 집중식 관리 및 높은 가시성을 제공하지만 인터넷 VPN은 광범위한 수작업과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사이트가 증가할수록 유지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SDN은 VIP 요구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르바 실버피크 SDN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실버피크 SDN 솔루션은 유니티 엣지 커넥트, 유니티 오케스트레이터, 유니티 부스트 세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유니티 엣지 커넥트는 데이터 플레인으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합니다. 항상 일관된 가용성을 제공하고 어플게임 성능을 보장하고 다양한 전송 서비스의 조합을 지원하고 보이스 및 비디오 데이터의 고품질 전송을 지원합니다. 유니티 오케스트레이터는 컨트롤 플레인으로 중앙에서 데이터의 전송 경로를 결정하고 가시성과 프로비저닝을 제공합니다. 1000사이트 이상의 QoS 및 보안 정책 설정을 지원하고 서드파트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의 서비스 체이닝을 지원합니다.
유닛 부스트는 옵션 기능으로 웬 성능 최적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지원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향상을 지원하고 반복 데이터의 전송 제어를 통해 성능 향상을 지원합니다. 자, 이제는 왜 SDN으로 배포해도 되는지 핵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해선의 경우 비용은 저렴하지만 보안에 취약하고 해선 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양면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에서 수신자는 데이터 수신을 완료하면 송신자에게 수신 완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송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면 수신자는 재전송 요청을 하고 송신자는 일정 시간 수신자의 신호가 없을 경우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해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전송이 반복 발생하게 되면 해선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버피크 SD-WAN 솔루션은 동일한 인터넷 해선을 사용하면서도 해선 품질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패스 컨디셔닝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패스 컨디셔닝 기능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전송 에러 보건 기능은 전송 패킷에 페리티 정보를 추가하여 전송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목적지에서 페리티 정보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X86 서버의 디스크 어레이 기술과 유사한 기능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패킷 순서 복원 기능은 두 개의 해선 사업자를 통해 노드 밸런싱을 할 경우 해선의 전송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패킷 순서 에러를 목적지에서 복원하는 기능입니다. 이렇듯 패킷 컨디셔닝 기능은 해선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인터넷 해선을 프라이빗 해선 이상으로 개선해 주는 기능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널 본딩 기능으로 두 개 이상의 물리적 웬 해선을 한 개의 논리적 해선으로 묶는 기능입니다. 이더넷의 링크 애그리게이션 기능과 유사한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터널 본딩의 종류에는 두 개 이상의 MPLS 해선을 본딩하는 방법이 있고 MPLS와 인터넷과 4G LTE 등 두 개의 종류 이상의 해선을 본딩하는 방법이 있으며 KT 해선과 SK 해선과 LG 해선 등 두 개 이상의 ISP 해선을 두 개 이상의 IP 해선을 본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딩을 통해서 본딩한 물리적 라인 간의 로드 쉐어링을 지원하고 본딩 내의 특정 라인 장애 시에도 백업을 지원합니다. 물론 본딩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하는 패스 컨디셔닝이나 데이터 손실 방지 기능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다음은 동적 경로 제어 기능입니다. 동적 경로 제어 기능은 MPLS나 인터넷, LTE 트래픽을 정책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ERP나 VoIP나 비디오 컨퍼런싱 같은 크리티컬한 트래픽은 항상 MPLS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도록 하고 SNS나 인터넷과 같은 다른 트래픽들은 MPLS와 인터넷 해선 등으로 노드 밸런싱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동적 경로 제어 기능은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을 제거하여 모든 해선을 액티브로 운영하여 해선의 가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다양한 정책에 따라서 유연한 웬 해선을 구성을 지원하고 해선의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중요한 기능 몇 가지를 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송 대역 제어 기능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웬 대역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트래픽 클래스별로 대역을 제하는 기능입니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브레이크아웃은 엣지 커넥트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의 AWS 같은 이아스의 인스턴스로 배포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터널 본딩이나 패스 컨디션 같은 모든 기능들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어댑티브 인터넷 브레이크아웃은 퍼스트 패킷 IQ 알고리즘을 통해서 첫 번째 패킷에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식별된 클래스별로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루바 실버피크 SDN의 솔루션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물리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엣지 커넥트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엣지 커넥트는 데이터 센터 엣지 커넥트, 헤드 오피스 엣지 커넥트, 브랜치 오피스 엣지 커넥트, 홈 브랜치 오피스 엣지 커넥트 등 총 4개 제품으로 제공합니다. 데이터 센터 엣지 커넥트는 1G에서 10G까지의 랜 회선을 지원하고 헤드 오피스는 50메가에서 2기가까지, 브랜치 오피스는 2메가에서 1기가까지, 홈 브랜치는 1메가에서 100메가까지의 랜 대역을 지원합니다. 자, 이는 일반적인 배포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 높은 규격으로 아니면 낮은 규격으로 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2020년 가트너가 SD-WAN 제조사에 대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실버피크는 시스코사와 나란히 리더급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SD-WAN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WAN 최적화 기능이나 경로 선택 기능과 어플리케이션 인식 기능에서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는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루바 실버피크의 주요 고객들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2,000 사이트 이상 배포되었으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다 상세하게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배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최대 부동산 정산 서비스 업체로 19개 주 1,0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노스 아메리칸 타이틀 컴퍼니의 사례입니다. 본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매우 큰 부동산 결제 파일을 공유하여 MPLS 네트워크와 과도하게 포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 12만 불이라는 회선비는 큰 부담이었고 따라서 회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대역폭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브랜치 오피스, MS 애저 환경을 포함하여 120개 지역의 유니티 엣지 커넥트를 구축하고 MPLS 회선을 광대 인터넷 회선으로 전환했으며 ISP를 이중화했습니다. 트래픽 흐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케스트레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가용 대역폭을 3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월 25% 이상의 회선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 센터로 집중된 트래픽의 62에서 70%를 감소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및 인쇄 회로 기판 테스트 분야 전 세계 리더로 3,6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코우 사례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퍼져 있는 설계, 엔지니어링, 제조 시설들을 연결하는 외에는 어플의 성능이 저하되고 가식성이 부족하였으며 회사 인수 후 2개의 레거시 외에는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37개 오피스와 5개 애저 환경에 엣지 커넥트를 배포하고 어플리케이션 가속을 위해 부스트 성능 최적화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글로벌 SD-WAN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해 오케스트레이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추가 보안 검사를 위해
팔로알토 차세대 방화벽과 서비스 체인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이러한 SDN 전환으로 어플리케이션 성능은 20% 이상 향상되었으며 장거리 웬 트래픽의 25% 감소, 웬 해선 비용의 약 60%의 절감, 가용 대역은 200% 이상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 코엔 에크필드 사례입니다. 코엔 에크필드는 인수합병 후 MPLS 회선을 각 지역 데이터 센터로 모두 트래픽이 백벌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트래픽 경로 현상이 발생하여 어플리케이션 성능 저하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개 데이터 센터와 전 세계 200개 사업장에 엣지 커넥트를 사용하여 글로벌 SD-WAN을 구축하였습니다. 유니트 부스트로 WAN 성능 최적화를 구성하였고, 오케스트레이터로 글로벌 WAN을 중앙에서 관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연간 150만 달러의 OPEX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어플리케이션 성능은 평균 35% 이상 향상되었으며,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최적의 트래픽 경로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변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SD-WAN을 통해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SD-WAN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체감할 수 있는 성능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SD-WAN을 통해 현업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네트워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SD-WAN을 통해 어디에 있을지 모를 어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에 대한 가시성과 제어 능력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